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조 성찬대사 신신명 다은다려 전불상황 절언절려 무처불통 이 대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간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조명을 하면서 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기근덕지 수조실종 수유반조 성각전공이라 이 대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덕지 수조실종. 이제 첫째 구절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수유반조. 수유반조 성각전공. 성각전공.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다음 구절을 이렇게 지금 이제 신신명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근덕지거든요. 이제 이 기자는 돌아갈 기자죠. 돌아간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이제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면은 이 뜻을 얻는다. 뿌리로 돌아가면은 이제 뜻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지금 대목을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뿌리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지만 이제 뒷구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조실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숫자는 이게 따를 숫자거든요. 따른다. 비침을 따르면은 빛을 조자죠. 예. 비춤을 따르면은 종 마루를 잃게 된다. 잃게 된다. 마루를 잃게 된다. 이제 이것이 지금 첫째 구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수유실종이다 그런데 수는 모름지기 숫자거든요. 모름지기. 유는 잠깐유, 이렇게 잠깐유. 그래서 반조한다. 비침을 돌이킨다 이 말이죠. 반조한다. 여기서는 수조실종했죠. 이제 비춤을 따르면은 종을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뒷구절에서는 반대입니다. 비춤을 돌이켜요. 근데 그것이 오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잠깐 돌이켜요. 잠깐 돌이키면은 성각전공이라 이제 전공 앞에 비었던 그 공을 이제 보다도 더 수성하다, 이긴다, 수성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 구절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마음을 항상 뭔가 하면은 뿌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으로 돌이킨다. 이 근. 이제 뿌리근자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뿌리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근본, 근은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근본, 근은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에게서 근은 이것이 그냥 근본이 아니고 이거 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는 다 좋아하죠. 뿌리는 좋아하고 잎과 가지는 이제 좀 경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것도 뭔가 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사실은요. 뿌리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뿌리는 든든하고 근원적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잎이나 가지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수조 실종은 사실은 뭔가 하면요. 잎이나 가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잎이나 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수조 실종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기근 덕지해라. 이제 근이란 것이 이건 뭐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의 근은 어딘가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성입니다. 성. 우리 성품이죠. 성이 이제 뿌리다. 가장 뿌리. 그래서 우리 그 정전에서는 이제 지금 근을 이제라고 말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정신수양에서는 이걸 이제 이 근을 뭐라고 하는가 정신 그랬단 말이죠. 이 정신. 그래서 정신수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신이라 하면 뚜렷하고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정신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이 정신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과 정신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다릅니까? 성과 근과 성과 정신이요. 성과 정신이 이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법문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떤가면요. 대종경 성리품 28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사람 하나를 놓고 심성이기로 낱낱이 나누어도 보고 또 그렇게 나누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또 그 나누보기도 하고 또 성 하나로 합쳐보기도 하고 심 하나로 합쳐보기도 하고 또 리 하나로 합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8장 이게 지금 성리품 28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심성이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성이기인데. 자, 심, 성, 이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심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나누어도 보라 그랬죠? 일일이 나누어도 봐라. 이게 이제 심을 지금 뭐를 말한가 하면요. 나누어보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누어보는 입장에서 보면요. 심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묘유예요. 묘유. 이게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성이 나타난 것이죠. 성이 나타나갖고 심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묘유가 되는 거예요. 심은 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은 뭡니까? 그러면 묘유면은 성은 뭐죠? 진공. 예, 이 진공. 진공 심이에요. 그 빈자리가 심이에요. 그래서 성이 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아까 근으로 간다 그랬는데 성과 정신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신은 뭔가 하면요. 정신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심입니까? 성입니까? 심이에요? 정신은? 자, 그래서 정신은요. 성도 아니고 심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면 성이 힘으로 바라는 그 중간. 맞죠? 예, 그 중간을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대중사 이제 그 정전에서는요 정신이다. 그래서 진공이 묘유로 심으로 나타나는 그 중간 단계를 정신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수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정신수양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에서 심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정신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간 과정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가 있어요. 이는 뭡니까? 전에 했는데 이요. 이. 자, 이는요. 이 뭐를 뭔가 인과리. 인과 이치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반드시 봤죠. 인과 이치가 분명하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인과 이치를 리 그래요. 리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우주가 지금 추나추동으로 변하고 사시가 순환하고 다 변하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인과죠. 또 인과다 이 말이죠. 그 자연의 법칙의 인과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인과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의 법칙의 인과가 있는가 하면은 유정물들이 자기가 지어서 심신작용해갖고 받는 인과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자연의 법칙의 인과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지어서 받는 이치는요, 이 인과 리는요, 그것은 자연이 그렇게 반드시 지으면 주는 그거를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음양상승 그랬죠. 그래서 유교의 근본 이치는 음양의 이치라 그랬죠. 불교의 근본 이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과의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유교의 근본 이치인 음양과 불교의 근본 이치인 인과 이 두 가지를 융합시켰다 이 말이죠. 같이 보신 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죠? 어떤 전에 했는데 이런상 법어 큰 원상 큰 원상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은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러셨죠? 이게 그걸 이제 하나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에는 인과에는요 자연적인 인과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지어서 받는 인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인과리 그럽니다. 그러면 기는 뭡니까? 자, 기는요 실체기. 이 형체가 나타난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갈마 있는가 하면 그 속에 기가 갈마 있는 거예요. 기가 딱 갈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는 전체로 볼 때 사실은 기로 볼 때는 또 우주 전체가 다 기의 작용이죠. 지구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기의 작용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가 허공에 그냥 있는 작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실체예요. 개개물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도 저 다르고 우리 선타님 다르고 우리 다 다르죠. 회장 다 다르고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실체는 반드시 기가 함축되어 있는 기의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 우주에 나타나 있는 일체의 우주 만유는 기가 나타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다 기가. 그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보는 입장입니다. 나누어 보는 입장인데 대종경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나누면 보지 마이라 심 하나라도 합쳐보고 성 하나라도 합쳐보고 또 리 하나라도 합쳐보고 기 하나라도 합쳐보라 그러셨죠? 자 그러면 이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성리하겠어요. 요거에 성리하겠어. 두 가지 설이 있었죠? 이기에 대한 설. 뭔 설이 두 가지 설이 뭡니까? 성리학에서 이기설. 이기 이런 논.
이기, 이원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조선조 성리학에서도 대립했죠. 그래서 지금 저쪽 영남학파는 이기 이원론이에요. 기호학파는 이게 뭔가 하면 이기 이론론이에요. 이것이 서로가 하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면 대종사님 법으로 볼 때는 이기 이원론도 맞고 이기 이론론도 맞아요. 맞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는 지금 태각태각 싸움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론론 이원론이 뭔 의미가 그러니까 이로도 보면은 다 이예요. 또 기로도 보면은 다 기예요. 자, 기가 실체가 있는데 그 기는요. 그 기 속에 뭐가 갈마 있는가 하면 이가 갈마 있죠. 반드시 이가 갈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 갈마 있습니까? 그 기 실체에 또 뭐가 갈마 심과 성이 갈마 있어요. 모든 실체에는요. 그 이게 갈마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모든 물건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처처불상 그랬죠? 왜 처처불상이냐? 다 이 실체, 이 우주에 나타내는 모든 실체가 다 부처다. 지금 코로나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부처에게 불공 못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맞죠? 부처가 해서 우리가 불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코로나가 우리들께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너들 불공 잘해라. 엄한 거 잡아먹었잖아요. 엉뚱한 거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세계 인류가 지금 공포의 세계에 떨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처처불상을 잘 못한 거예요. 맞죠? 처처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요. 그냥 실체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심과 성이 또 갈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심과 성만 있으면 또 됩니까? 합쳐보는 의미에서 볼 때. 심과 성만 있으면 이게 뭔가 하면요. 몸이 없는 영가예요. 맞죠? 죽고 나면은 실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가가 완전한 실체입니까? 완전한 존재입니까? 영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반대 또 몸을 받아야 돼요. 요즘 몸 받기 힘듭니다. 사람 몸 받기요. 정말로 알을 안 놓으니까 지금 그리고 한국 같은데 나기 더 힘들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지금 떴잖아요. 떴는데 한국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생에? 이게요, 지금요, 경쟁이 안 오니까 치열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교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저 죽고 나면은 저 양반 우리 집에 오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고 나면 쟁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서로 모시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입니다. 심과 성은 또 뭐를 동반해야 되는가? 이와 기를 동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은요, 기건 그랬죠. 이것은요, 심성이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 그래서 이 성은요, 진공은 이제 반드시 묘의를 수반해야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공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묘유는 진공이 바탕되지 않으면 진정한 묘유가 아니에요. 처처불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처처불상 안 되죠. 왜 처처불상이 되느냐? 모든 존재 실체들에는 뭐가 갈마져 있느냐? 진공의 이치가 갈마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확실하죠? 28장 참 이 대종경 28장 대단합니다. 대단한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합쳐도 보고 나누도 봤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제 뿌리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 그러고 이제 정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기근.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지금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요, 우리 지금 본인이 수용하고 있는 모든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은요, 다 뭔가 하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죠. 내가 수용하는 모든 현실은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지은 거죠. 내가 지은 거예요. 다 내가 지은 것이다. 이게 지금 인과의 이치가 분명하잖아요. 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덕분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예, 덕분에. 예, 덕분에. 때문에는 뭔가 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이치를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때문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덕분에 잘 사는 것이고, 부인 덕분에 잘 사는 것이고, 하여간 일생 동안을요, 같이 가까이서 살기가요, 쉬운 것이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요, 몰라요, 그거요.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도요, 모른다니까. 왜 모르는가 하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요, 이게 사람도,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이 알면은 회의가 생겨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 가까운 사람도 적당한 거리 두기 합시다. 네. 적당한 거리 두기.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그 이제 공부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근데 기근이고, 이제 그 다음에 덕지 그랬거든요. 이제 뜻을 얻는다. 이 지자는 뭔가 하면요, 뜻지자예요. 뜻지. 근데 이게 이제 옥편에 찾아보면 이 뜻지, 이 지자가 뭔 자로 나오는가 하면요, 임금님 뜻지 그래요. 임금님 뜻이죠. 임금님 뜻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는 선천 시대는요, 임금이 중요했잖아요. 임금이 중요하고, 저 임금이 뭐를 내리는가, 왕이 뭐를 내리는가 하면요, 벼슬을 자기를 내리죠. 자기를 내립니다. 자기를 내리는 그 사령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령장. 예선 벼슬 하는 사람이 뭐 이조 판서, 형조 참의, 교지, 예, 교지. 교지예요, 교지예요. 가르친 뜻, 이게 임금님 뜻이에요. 교지 사령장이에요, 이것이요. 저 어릴 때요, 우리 집 선조님들이 받은 교지가 딱 있거든요. 우리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싹 다 그 교지를 보관해 갖고, 그 교지를, 그런데 예전의 교지 종이는요, 그냥 이런 종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땅나무로 만들어 갖고 다듬이질 해 가지고, 그 이제 두꺼운 거 있잖아요. 색깔도 내 가지고 그렇게 한 데다가 교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통정대부 이게 이제 통정, 이거 제일 먼저 대부를 쓰는 거예요. 통정대부. 이것도 참 알아야 되는데, 어디 지금 돌아다니면서요, 비석 써놨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비석 세워놨잖아요, 지금요. 선조들 비석 세워놨죠. 그것도 격식이 있어요. 격식도 없이 갖다가 비석 세워놨는데 내가 많이 봤어요, 돌아다니면요. 그게 이것도 안목이 없으면은요, 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뭔가 하면요, 형조참의, 그냥 형조참의부터 먼저 나와요. 형조참의가 되려면 반드시 정직이 있어요. 대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고는 형조참의예요. 이런 법칙이 딱 있는데 이것도 다 알고 그냥 갖다가 지금 해놨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이 집 뭐 양반이라고 지금 비석 세워놨는데 말짱 큰일이다.
예, 그거 하나만 보고도 말이죠. 그 집안 문중에 안목을 안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이 교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교지 속에 앞에는 제일 먼저 뭔가 하면요. 정직이 나오네. 정직. 이제 통정대부, 속록대부. 영의정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속록대부 그래요. 속록대부. 최고의 영의정. 속록대부. 그 대부자가 먼저 나고, 그리고 영의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교지들을 엄청 많이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이 교지, 그래갖고는요, 우리 조카가 종손이거든요. 이 보관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한국광주황연구에다가 다 기부했어요. 기증을 다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교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교지, 근데 이 치자를 쓴 거예요. 임금님 뜻이죠. 교지는요. 임금 뜻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하면 진리의 뜻이에요. 진리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로 돌아가면은 뭔가 하면 덕지, 진리를 얻는다. 진리의 뜻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뜻, 이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대목인데요. 그러면은요,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진리의 뜻을 얻는데, 수조실종이라 그랬거든요. 수조실종은 비침을 따르면은 마루를 잃어버린다. 자, 이어서 비춤을 따른다. 이 비칠조자거든요. 이제 비침을 따른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비침이 뭔가 하면요. 이 조자는요, 생각이에요. 생각의 흐름. 생각의 흐름이에요. 이 조자가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과거 시대는 어떠니까? 선천시대 아닙니까? 선천시대는 마음의 작용이 중요하지 않았죠?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을 작용하는 것을 씌워버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선천시대는 밤의 시대라 그랬죠? 그리고 그런 밤의 시대는 밤은 밤기운은 정하는 시대죠? 정의 기운이죠? 정이다. 밤은 정이에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요새 전부요, 지금 노래방 댕기고요, 술집 댕기고 다 밤에 일어나요. 요 지금 코로나가 또 이제 술집에서 지금 노래방에서 지금 퍼지더라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밤은요, 이 진리가 왜 밤을 줬는가 하면 돌아다니지 말고 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이죠. 정이 아니고 동이죠. 동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 동을 하면은 수조한다 그러면, 동하면은 이 말이죠. 생각이 동하면은 수조한다. 그게 미침을 따른다 이 말은요, 동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동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은 근본을, 마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수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항상 근본만 돌아가고 챙기고 앉았으면 그 목석 같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유권을 작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권 작용 자체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눈을 쓰고 안입이 설전이 이 유권을 작용하죠. 그 작용하는 것 자체가 수조죠.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생각의 흐름인데, 수조는요, 이 지금 생각의 흐름이, 이 생각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생각의 흐름이 정당한 생각의 흐름인가,
부정당한 생각의 흐름인가? 그걸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생각의 흐름은 어찌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당한 생각의 흐름은 안 따라가야죠. 멈춰야죠. 비춤을 멈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순간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죠. 사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마음 공부는요, 실제로 뭔가 생각의 흐름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점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정당한 마음인가 부정당한 마음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따라갈 건 따라가고 안 따라갈 건 안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실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다 따라가 버리면은 결국 뭐가 되면 실종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할 때고요. 수조하는 공부는, 이게 수조도 공부거든요. 수조 공부. 비춤을 따라가는 공부. 이것도 공부예요. 이게는 뭔가 하면 동하는 때의 공부 방법이죠. 동할 때. 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수조를 해야 돼요. 비춤을 따라가는데 실종이 되지 않게 따라가거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시겠죠? 실종이 되지 않게 따라가거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치적으로는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아는데요. 실제 사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이제 이태원 발 코로나 확진자 지금 생겼죠? 자, 이태원 발 이게 왜 생겼습니까? 자, 이태원 발 이걸 우리가요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태원 발이 생겼냐?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대한 얘기했죠? 팬데믹 현상. 이 팬데믹 현상이 인간의 심리를 어느 심리학자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갖고 칼럼에다 제시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학자는 이 팬데믹, 지금 이 코로나가 주는 인간의 심리를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자, 이 심리학자가 보는 지금 팬데믹 현상의 인간 개인의 심리의 현상입니다. 자,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공포. 다 공포 있죠? 인류에게 지금 공포를 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공포만 느껴갖고 됩니까? 또 뭐를 추구하고 있죠? 인간은요? 항상 인간은 추구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준 것이 코로나가 준 인간의 심리의 현상을 이 공포라고 지금 분석을 했더라고요. 개인은 다 공포에 지금 쌓여 있다. 저도요 3개월간 4개월간을 차문 안 타다가 어제 차문 탔어요. 치과 병원에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오라 그래갖고 차 타고 가갖고 이제 또 그 전에 재난지원금 타러 갈 때는 걸어가고 다 그랬는데 처음 탔어요. 왜냐하면 공포에 제가 시달려서 살았습니다. 이게 살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간 심리는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재미. 참, 이 심리학자들이요, 진짜 사람 심리를 지금 이렇게 멋지게 분석하는 거예요. 재미없으시잖아요? 교당도 못 나가고 모두 재미없었죠? 참.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재미를 항상 추구하고 살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 공포냐 재미냐, 이 두 가지 심리 현상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태원에 간 사람들은 어디로 쏠렸습니까? 아, 예. 재미로 쏠려버린 거요. 맞죠? 재미로 쏠려버린 거요. 그래갖고는요, 이태원 클럽이 난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뭐 방송 나오면서 뭔가 사람들이 춤추는 거 전부 다 봤죠? 일정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참으로 멋지잖아요. 그런 거를 못하고 사니까는 이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려갖고 간 것이 뭔가 하면 이태원 말클럽의 확진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 현상에서요, 우리는요, 인간의 심리적인 상황이 똑같아요. 재미 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래 놓으면 너무 또, 그 사람들이, 그건 이제 또 지금 이제 지금 근래 와갖고 지금 하는 것이 노래방. 어제 오늘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다음 뉴스에 내가 검색해 보니까 노래방, 그 다음 술집. 이것 때문에 지금 또 하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뭔가 하면 재미죠? 노래방. 전 노래방 가본, 내가 부산 교구장 할 때 노래방 한번 가봤나요? 노래방 한번 이제 가는데, 그것도 왜 가봤는가 하면요, 서울상 교당이, 세상에 말입니다, 교당이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밑에 노래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성 교당을 참석했다가 교무님이 저녁에 노래방에서 하도 떠들어 싸니까 잠을 못 자겠대. 그럴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노래방을 가봤다니까. 그 서울성 교당을 가갖고. 그런 게요, 사람들이 좀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딱 틀어놓고 뭐 이제 책이 있대요. 책 이렇게 뒤져가지고 먼 곡 탁 틀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잡고 노래하자. 저도 해봤어요. 지금 그게 재미예요, 재미요. 이쪽으로 지금 쏠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현상들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그 심리학자가요, 이제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뭔가 또 하나는 인간의 그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두 가지식으로 딱딱 하더라고니까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수비. 우리 수비했죠? 저 바이러스 수비했잖아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전부 지금 수비죠? 그래갖고 요새요, 지금요, 의사들이 지금 감기 환자가 없답니다. 어떻게 손을 잘 씻어버리는지. 그 감기 환자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저는 감기 안 걸려요, 사실은요. 안 걸리는 방법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안 걸리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예. 샤워하고요, 찬물로 가지고요, 그냥 막 이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2, 3분을 그냥 그 찬물을 뒤집어 쓴다니까요. 이러고 나서는요, 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면역력을 계속 매일매일 키워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수비. 그래서 우리가 수비를 했습니다. 근데 수비만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되죠. 예. 공격. 그리고 우리가 수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공격이 뭔가 하면 재미죠? 그래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공격 한 방 해가지고 탁 집어넣잖아요. 공격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수비와 공격 이 두 가지로 딱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팬데믹 현상이.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보는 그 전문가의 입장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는데, 이게 수조를 비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재미와 공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미와 공격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수조는요,
수조하는 공무는요. 이걸 따라가는데 정당하게 재미와 공격을 따라가자 이 말이죠. 이럴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수조 실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수조 실종 공부를 하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요 이것만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실종이 되는 거예요. 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종 아시겠죠 이제 확실하게 우리. 자, 수조 실종입니다. 종만 따라가면은요 그냥 따라가게 되면 종만 따라 수조만 하면은요 실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지금 신신명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삼조성 전제사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기근덕지 수조실종 요 두 가지 문구는요, 이게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하면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항상 기근덕지냐 수조실종이냐 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생각 내고 한 생각 들이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기근덕지냐 수조실종이냐 이게 결정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결정 나. 오늘 가기 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